클롭 감독이 리버풀을 감독직을 그만두면서 코치진과 그동안을 회상하며 떠올린 기억나는 경기에 대해 이야기하다 느닷없이 손흥민을 언급해 팬들 사이에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클럽 감독은 과거 KBS 플래시 인터뷰 중 인터뷰 기자가 한국에 KBS 것을 알고 묻지도 않았는데 그 당시에서 느닷없이 손흥민을 언급해 많은 팬들 사이에 큰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인지 풋볼 매거진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2024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가 38라운드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프리미어 사무국은 시즌이 끝난 후 올해 가장 뛰어난 원톱 스트라이커 후보 시민을 선정했는데요. 그 후보에 손흥민이 오르자 팬들 사이에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는 손흥민과 함께 마테우스 쿠냐, 다르윈 누네스, 엘링 홀란, 카이 하베르츠, 알렉산더 이삭, 도미닉 솔랑케, 올리 와킨스, 요한 위사, 크리스 우드를 올해 팀 공격수 후보 10인에 선정했는데요. 이 명단을 본 일부 팬들은 손흥민이 저 선수들 사이에서 올해 최고 스트라이커로 뽑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하며 폴란드는 득점 랭킹 1위인데 아마 그가 뽑힐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몇몇 팬들은 손흥민은 이제 물까지 않았느냐, 나이가 벌써 다음에는 32살인데 스피드도 많이 떨어지고 드리블까지 안 되는데 무슨 원톱 스트라이커 타령이냐, 리그나 사우디에가 는 선수인데 너무 추켜 세운다는 다소 어이없는 주장을 해 많은 팬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몇몇 전문가들은 손흥민을 앱이 공식적으로 원톱 스트라이커로 인정한 좋은 선례다. 그가 최고의 원톱으로 뽑히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처음 원톱으로 출전한 시즌인데 단번에 최고의 스트라이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에 올랐다는 것이 놀라운 것이며 만약 토트넘이 아니라 다른 빅클럽이었다면 충분히 최고의 원톱 스트라이커에 뽑힐 가능성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손흥민이 원톱으로 나와 17골 10도움을 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말하며 만약 좌우측에 시티나 아스널 그리고 리버풀 수준의 동료들이 있었다면 수치가 더 많이 치솟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손흥민이 원톱으로 가면 좌우측이 엉망이고 손흥민이 좌측으로 가면 원톱이 엉망이다 보니 포스테콕을 르는 손흥민이 원톱으로 있어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고립될 바야 손흥민을 쪽으로 돌려놓고 바보들에게 부여 손흥민에게 10번을 어라고 그러면 그 중에 한두 개는 들어갈 것 아니냐며 울며 겨자먹기로 손흥민을 좌측윙 포워드로 기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시각에 동의하는 앱 레전드의 발언이 영국의 한 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영국 축구 전문 매체 TVR 앱 레전드가 아스널의 카보다 더 높이 평가에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맨은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앨런 시어러가 BBC의 매치 오브 더 데이 팟캐스트에 출연해 이번 시즌 가장 잘한 윙으로 손흥민을 뽑아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는 나는 손흥민을 선택하겠다. 손흥민으로 가야 한다. 부카요 사카와 손흥민 모두 좋지만 손흥민으로 하겠다. 손흥민은 그 정도로 좋은 선수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시어러는 2023-2024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베스트 11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엘링 홀란 모하메드 살라를 꼽은 가운데 나머지 공격진 한 자리에 손흥민의 이름을 썼는데요. 이번 시즌 활약상 놓고 보면 사카의 존재감도 대단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 35경기에 출전해 16골 9도움을 기록했는데요. 아스널의 실질적 에이스로 활약하며 팀이 준 우승을 차지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고 동시에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4골 4도움을 기록하며 유럽 정상급 기량을 뽐내 시즌 베스트 11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많은 축구 전문가들의 중론이었다 해 영국 현지 매체들도 그 이유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 트라이벌 풋볼은 시어러가 손흥민을 선택한 게 이상하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매체는 손흥민은 오랜 기간 꾸준하게 뛰어난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시어의 결정을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어 손흥민이 대단한 이유는 데뷔한 이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두 자릿수 골을 기록 못한 적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런 꾸준함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다. 클래스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또한 손흥민은 이번 시즌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아시안컵에 출전 무려 한
다를에서 뛰지 못했지만 17골 10도움을 해냈다. 손흥민이 단순한 스트라이커가 아니라 도움을 10개나 기록해 어시스트 부분 4위에 올랐다는 것은 골과 도움 능력을 겸비한 올라운드 플레이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한 시즌이었다. 역대 프리미어 리그에서 10골 10도움을 3회 이상 기록한 선수는 단 6명뿐이며 웨인 누이와 모하메드 살라, 에릭 칸토나, 프랭크 램파드, 디디에 드로그바에 이어 손흥민이 단 6명만 해낸 위대한 기록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영국 축구계의 손흥민 극찬에 또 다른 한 유명 감독이 참여해 많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는 다름 아닌 리버풀을 최근 사임한 위르겐 클롭 감독입니다. 리버풀은 22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클롭 감독과 클롭 감독의 코칭 스태프가 리버풀 시절을 돌아보면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수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클롭 감독이 리버풀에서 보낸 9년 동안 두 눈을 질끈 감았던 순간을 회상하면서 클롭 감독과 코칭 스태프들이 리버풀에서 기억에 남았던 순간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클롭 감독은 바르셀로나와의 2018-2019 시즌 유럽 챔피언스 리그 4강 2차전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나는 한 골을 더 고르고 싶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디보크 오리기가 UCL 결승에서 두 번째 골을 넣었을 때가 느꼈던 감정이 생각난다. 골이 나오기 전까지 나는 손흥민이 공만 잡으면 나는 진짜 눈을 감아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오리기가 그 골을 넣고서야 나는 즐길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클롭 감독은 2018-2019 시즌 UCL 결승전에서 토트넘과 만나기 전까지 UCL 우승을 이뤄내지 못했는데요. 도르트문트 시절에도 리버풀에서 UCL 결승만 가면 이기지 못해 클롭은 토너먼트에서 큰 경기인 결승전에 매우 약한 징크스를 가졌다는 말이 떠돌던 시기였습니다. 치열하게 예상됐던 경기는 초반에 나온 무사 시소코의 어이없는 핸드볼 반칙으로 내준 페널티킥으로 리버풀이 앞서 나갔고 토트넘은 해리 케인이 부상해서 완전히 회복된 상태가 아니었는데도 최고의 폼을 보이던 모우라를 벤치에 앉히고 케인을 선발로 내세워 그 당시 포체티노의 용병술에 큰 오점을 남긴 경기였습니다. 클롭 감독이 손흥민한테 두려움을 느낀 이유는 손흥민에게 많이 당해봤기 때문인데요. 도르트문트 시절 손흥민은 클롭의 도르트문트 만나면 날아다녔고 위 감독으로 온 뒤 그는 손흥민을 영입하려고 하기도 진지하게 시도했었다. 것을 과거 인터뷰에서 실제로 토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클롭 감독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손흥민과 계약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힌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그 당시 인터뷰를 접한 많은 축구 팬들은 클롭이 손흥민을 영입하려 했다는 설만 있었지만 이것을 공식적으로 본인이 확인해 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말하면서 손흥민이 리버풀로 갔다면 우승컵을 들어올렸을 텐데 아쉽다는 응이 지적이었습니다. 일부 팬들은 케인처럼 탐욕스럽고 자신이 골만 넣고 도움을 거의 하지 않는 선수와 파트너로 7년을 뛰어 정말 많은 것을 손해봤다. 클롭이 리버풀에 있을 때 이적했다. 살라는 동료에게 어시스트도 잘하며 이타적인 플레이를 내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래는 2023년 5월 24일자 소식입니다. 오늘 뉴스에 나온 내용을 분석해보겠습니다. 하는 선수라 손흥민과 함께 콤비로 뛰었다면 두 사람 다 매년 20골 이상은 꾸준하게 매년 기록했을 것이라고 말해 많은 팬들로부터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구독 및 멤버십 가입은 매일 더 나은 영상 제작